이제 7월, 8월까지는 저는 8월 한 중순까지는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 네. 왜 또 2분기 실적? 어. 네. 엊그제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지만 또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 뭐 실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숫자를 보면 막상 이게 밸류가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메모리 반도체 이제 반등 사이클하고 AI 혁명이 중첩이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세게 올랐었거든요. 주가가 좀 세게, 좀 과하게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준은 굉장히 아름답게 조정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2,500을 깨고 막 밑으로 세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7월, 8월에는 자기가 보는 좋은 주식들 잘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텀업으로 이제 시장 색깔이 좀 바뀔 거예요. 상반기는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막 오르는 네. 금융 장세였거든요. 이제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계절론이잖아요. 상반기까지는 봄이었어요. 근데 실적은 안 좋은데 막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대응을 잘 못하죠. 네,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요게 이제 여름으로 계절이 넘어가는데요. 요게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실적 장세가 넘어가는데 이제 내년 저는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기조인데 요게 가을 상반기까지 보거든요. 요게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 결국 가을을 딱 쪼갰을 때 가을의 앞부분에까지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을이 되면 실적은 무지하게 잘 나오는데 유동성이 빠지기 때문에 주가는 좀 수익을 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가을도 너무 오래 버티면 안 되고요. 가을의 상반기까지는 딱 익시트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고가 피크아웃을 했어요. 6월달 이제 수출 데이터들을 보면 뭐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이제 전년 대비 뭐 전분기 대비로 보면 데이터가 엉망인데 전달 대비해서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바닥이 아니다라고 아주 일부의 분들이 주장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손을 들면 이제 결국 이제 바닥이겠죠. 그래서 재고가 줄고 있는 거는 팩트고요.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죠.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수요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맞아요. 재고가 바닥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 서버 쪽은 좋아요. 네. 올해도 플러스 성장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이엔드 쪽 중심으로 AI 쪽 서버 쪽 수요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그 한 흐름이 HBM, 하이밴드위드 메모리라는 고성능 디램 덩어리잖아요. 그게 엔비디아의 GPU하고 페어링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요 흐름은 저는 하반기에도 HBM 쪽은 계속해서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메타가 출시한 SNS, 새로운 SNS인데 이제 약간 메타판 트위터 같은 거죠. 요게 지금 1억 명 돌파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6일 날 출시됐는데 지금 1억 네, 명. 네, 2, 3일 만에 7천만 명 돌파했고 지금 아마 1억 명 돌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그래서 100만 유저 돌파가요. 스레드가 1시간 만에 돌파했는데 이게 챗GPT 같은 경우가 5일 걸렸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와. 챗GPT를 또 뛰어넘는 그렇구나. 새로운 플랫폼이 나온 거고, 스레드 같은 경우는 친근한 대화를 이제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위터 같은 경우 허위, 뭐 오해 소지 있는 뭐 이런 게시물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이 또 뜨면요, 갑자기 1억 명 사용자가 늘면 또 트래픽이 막 몰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서버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빅테크들 중에서 뭐 빵이나 뭐 많다 뭐 이런 빅테크 중에서 지금 제일 보수적으로 서버 투자를 하던 회사가 메타였거든요. 근데 아마 메타도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저희가 조금 주목했을 때 이 두 기업도 좋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뭐 지금 수요 시장으로 볼 때 PC 쪽도 최근에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이제 설명드리면 메모리 수요의 한 42% 정도가 서버 쪽이에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쪽이 한 30% 중반 정도 돼요. 그리고 PC가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2년 연속 역성장을 했는데 아마 올해도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이 안 좋은 만큼 지금 서버 쪽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라는데 물론 이게 수요가 하이엔드 쪽에 좀 몰려있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버도 미들 로우 쪽은 안 좋아요. 뭐 일반 뭐 엔터프라이즈 향이나 이런 쪽은 기업들이 돈이 불황이니까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은 요 지금 챗 GPT라는 요 흐름에서 탈락되면요 망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뭐 야후나 뭐 저기 라이코스나 엠파스, 한미르 그런 꼴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AI 혁명이에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AI 혁명에 빨리 동참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병철 회장하고 구인혜 회장.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 창업자하고 LG 창업자는 초등학교 동창이시죠. 네. 그리고 두 분이 굉장히 친했어요. 초창기에는. 아, 근데 싸웠네. 네. 그러니까 싸우고 이제 서로 안 본 건데. 골프장에서 너무 싸웠다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원래 LG가 먼저 그때 럭키 금성이었죠. 네. 금성에서 이제 이제 라디오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가지고 전자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원래 뭐 설탕하고 뭐 이렇게 밀가루 이런 쪽 비즈니스를 하던 삼성이 우리도 전자 산업 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골프 안 치고 서로 얼굴 붉히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협력이 없었죠. 두 회사 간에. 근데 그게 이제 3대째 와서 협력이 된 거죠. 와, 3대째 와서 협력이 된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트 OLED, TV형 OLED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삼성전자 VD 사업부, TV 사업부 입장에서는 요 LCD 가지고 이제 하이엔드 쪽에 포지셔닝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는데, 네. 요게 또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번 작년에 이야기 있다가 이게 또 어그러지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LG 쪽이 워낙 힘들어지니까 또 이제 삼성한테 유리하게 계약이 되는 분위기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 TV에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적용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게 국내 산업으로 봤을 때는 좋아지죠. 전반적으로 좋아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OLED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쪽, 이제 제어하는 쪽, 그런 쪽으로 이제 LX 세미콘, 옛날에 실리콘 웍스라는 회사였는데, 펩리스 회사예요. 네. 이제 단일 펩리스 회사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거든요. 시총이 뭐 2조 가까이 되고, 그리고 뭐 워낙 또 그 설계를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지금 고객을 빨리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해야 생태계를 키우고 뭔가 이 시장 점유율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또 협력이 맞아 떨어지는 거고, LX 세미콘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굉장히 레거시 공정을 활용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낮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쪽을 했었는데, 이제는 LX 세미콘도 굉장히 자동차용 반도체나 뭐 SoC 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첨단 팹은 결국 TSMC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서로 협력을 한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일단 LX 세미콘 입장에서는 멀티플이 한번 뭐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OLED 쪽 서플라이 체인 쪽에는 이제 그 쇠를 보는 회사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BH나 그리고 여기 유기물을 납품하는 뭐 P&H 테크 뭐 이런 회사들이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반도체가 2.5D 구조예요. 보면 여의도 IFC 몰 가보셨어요? IFC 몰. 여기 보면 한쪽은 호텔이고 한쪽은 오피스잖아요. 근데 지하로 다 연결돼 있죠. 네. 요게 2.5D 구조예요. 그러니까 GPU 칩이 있고 옆에 아파트 같은 하이밴드위스 메모리가 있는데 요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 통해서 요 지하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GPU에서 HBM에서 GPU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아, 그 건물을 보시면서 네네. 반도체 구조를 네, 그렇죠. 그게 코버스예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TSMC가 하는 기술이고요. 삼성도 이런 비슷한 기술이 있습니다. iCube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인텔이 하는 포베러스라는 기술도 이런 컨셉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AMD나 이제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이제 모든 프로세서 업체들이 다 이런 구조로 가야 돼요.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캐파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TSMC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제가 앞에 그 스레드 이야기 했잖아요. 네. 스레드가 잘 되면 지금 그 메타 같은 경우는 인텔 대신에 AMD CPU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그 AMD 쪽도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근데 AMD도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A100, H100에 이거를 대적할 수 있는 MI300이라는 칩을 내놨어요. 근데 MI300을 하려면 TSMC 코어스가 필요한데 코어스의 쇼티지예요. 네.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리사스 박사가 최근에 대만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TSMC하고 미팅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 코어스에 대한 캐파 확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이걸 독점하다 보니까 전공정도 TSMC가 독점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TSMC가 독점하다 보니까 삼성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낙수 효과. 그러니까 TSMC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일부 물량들을 잡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 흐름이 좋은 거고 삼성이 그리고 천안하고 온양 팹을 기존에 있던 레거시 공장을 다 팹을 다 드러냈잖아요. 네. 거기 빈 곳을 또 채울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채우는 게 HBM 쪽하고 이제 그 iCube라는 코버스 같은 그런 쪽 라인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수혜를 보는 게 결국 하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뭐 인텍플러스 같은 업체들,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판 쪽에는 이제 뭐 플립칩 BGA라는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를 보는 거죠. 네. 소부장 쪽이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 굉장히 이제 시장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텔도 이제 그걸 해야 되고 이제 모든 프로세서 칩들이 기본적으로 AI를 연산하기에 유리한 쪽으로 가려면 2.5D 구조를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 수요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HBM 만들려면 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웨이퍼에도 구멍 뚫고 연결하고 이게 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에요. 그동안 이제 좀 약간 오버슈팅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놨었어요. 6월 중에 이제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었는데 그 이제 알토란 같은 현금을 이제 7월하고 8월 초까지는 다 담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이번에 잘 그 실력 있는 회사들 잘 담아 놓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연말에도 한번 출렁할 수는 있어요. 연말에도 한번 출렁할 수는 있는데 뭐 그때는 또 이제 단기적인 뷰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잘 담아 놓으면 가을까지는 굉장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요. 네. 엔비디아는 버블 구간에 있어요.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근데 그거 못지않게 EPS 증가,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엔비디아 IR 하면요. 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게임 쪽 매출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암호화폐 좋을 때는 암호화폐 쪽도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무조건 서버 쪽이에요. 데이터 센터 어떻게 돼요? 그거거든요. 아마 이번 분기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이 8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돼요. 엔비디아 분기 역대급 실적이 85억 달러예요. 그러면 이번에 엄청나게 실적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밸류에이션도 비싼데 실적 올라오는 속도도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막 되게 발표하는데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CEO 분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엔비디아 GPU 기반의 AI 서버가 일반 서버 대비해서 20배 비싸잖아요. 원가의 80%가 GPU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뽕을 뽑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도 자체 그 어떤 그 생성형 AI 기반 트랜스포머 모델로 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제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능을 절반 이상으로 낮춘 칩이 이제 A800, 그러니까 뭐 H800 이런 칩들 있잖아요. 그게 성능이 절반 이하인데 가격은 더 비싸대요. 가격이 더 비싸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A800하고 H800도 수출 못하게 이제 미국이 제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화창베이 시장 이런 데는 지금 프리미엄이 거의 50% 이상 붙었대요. 정가보다. 그러니까 A100의 그 GPU 가격이 1만 달러고 H100이 3만 달러 정도인데 실제로 팔리는 거는 뭐 15,000달러, 뭐 5만 달러 이 정도 팔리는 거예요. 실제로 못 사니까. 근데 지금 그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도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쪽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TSV라고 해서 웨이퍼에 구멍을 뚫는 쪽이 부가가치가 높아요. 네. 그리고 칩하고 칩끼리 붙이는 거. 음. 본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두 개가 대부분 부가가치가 있고요. 이제 물론 나머지도 뭐 중요한 뭐 리플로나 나머지도 중요한 기술들인데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TSV 쪽은 아무래도 해외 업체가 해요. 뭐 이제 거기는 이제 시각으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각 쪽에 하는 뭐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는 거고요. 본딩 쪽에 한미 반도체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독점을 하죠. HBM3 쪽은 한미 반도체가 독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HBM3E 쪽에 이제 MR-MOF라는 기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기술이 이제 적용되는데 거기에도 TC 본딩이 필요해요. 열 압착 본딩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계속 중요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향후 여기에 그 본딩 쪽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엄청난 첨단 기술이 적용이 돼요. 네. 그거는 이제 향후 몇 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삼성이 여기 쪽에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근데 한미 반도체가 또 하이브리드 본딩도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 장비긴 하지만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그 제일 밑에 있는 인터포저 밑에 있는 플립칩 BGA라는 기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또 레이저로 기판에 구멍을 뚫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오 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범프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마이크로 범프들 이게 뭐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인텍 플러스 3D 검사 장비 뭐 이런 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칩끼리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중간에 요거를 그 연결해주는 마이크로 범프라는 게 들어갑니다. 네. 마이크로 범프를 납품하는 게 이제 덕산 하이메탈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단자끼리 또 이렇게 서로 얼라인 딱 해서 서로 이제 맞물리게 딱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범프를 녹이면서 붙이는 게 이제 리플로우 장비. 일종의 오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네. 뜨거운 데 넣어가지고 이제 납이 녹으면서 붙는 거죠. 이제 리플로우 장비를 하는 게 이제 최근에 STI, 프로텍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성숙 산업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요. 네. 성숙 산업이면 미중이 이거 반도체 붙어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겠어요. 이게 결국 AI라는 게 이제 나중에는 우리 물과 공기처럼 우리 모든 생활의 기본 인프라가 될 거예요. 나중에 뭐 마이크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마우스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인프라가 우리가 지금 모든 디바이스에 통신이 들어가는 것처럼 네. 모든 디바이스에는 AI가 기본 인프라로 들어갈 거예요. 네. 그걸 다 서버 단에서 백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엔비디아 칩을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도 결국은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창발성이라는 게 언제 생기냐면 빅데이터 많이 밀어넣어주고 반도체, GPU 많이 밀어넣어주고 하면 결국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럼 중국은 빅데이터는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그럼 반도체를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써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성숙 산업이.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쪽이 변화되면 자동차가 기계 장치에서 전자 장치로 바뀌면 자동차에 반도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UAM 같은 거, 얼반 에어 모빌리티, 그거 다 전자 장치로 하늘 날아다니는 드론인데요. 사람 네. 태워가지고. 그죠. 거기 반도체 또 엄청. 저궤도 위성, 그죠. 저궤도 위성 다 반도체 덩어리예요. 네. 네. 절대 성숙 산업이 아니에요, 반도체는. 테슬라는 지금은 거품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가 그 예전 출연했을 때 테슬라 버블이다. 네. 이렇게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테슬라가 PER이 20배 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좋다. 지금 사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제일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렇죠. 막 뭐 PER이 막 100배, 200배 갈 때는 막 이제 비싸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험하게 욕을 하고요. 그리고 싸져 있을 때 지금 사도 된다 그러면 또 막 욕을 해요. 네. 그래서 코멘트를 안 하려고. 만약에 메타가 스레드 쪽에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어나고 트래픽이 막 늘어나면 네. 서버 투자 안 해주면 또 이거 다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락다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투자를 해줘야죠. 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이제 약간 스레드 쪽에서 하는 투자는 기존의 AI 쪽에 하는 투자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약간 미들 로우 쪽이에요. 왜냐하면 SNS용 서버는 굉장히 고성능이 필요 없거든요. 대신에 스토리지를 엄청 박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AI용 서버는
프로세서, 그러니까 GPU하고 HBM, DRAM, 뭐 DDR5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이 돼 있잖아요. 스토리지 쪽은 상대적으로 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SNS 쪽 이런 쪽은 오히려 스토리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상 데이터, 사진 데이터, 텍스트 이런 쪽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메타가 여기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돌린다. 네. 그럼 이야기 달라지죠. AI 투자 또 엄청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